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안보에 큰 힘이 되는 지금 상황이듯이 그렇죠.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예. 어버이날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님도 지난번에 칼순 기념 출판 기념회 할 때 보니까 네. 아주 이쁜 따님하고 아주 듬직한 아드님하고 또 손자들도 있고 계신 거 봤는데 어떻게 이제 어버이날에 또 많은 사랑도 받으시고 꽃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예.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에 어버이들을 모시고 했는데 제가 어버이가 돼가지고 이제 받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아이고 한편으로는 어버이고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다. 네. 저도 고아고 또 어버이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로병사라는 네.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렇게 순환의 형태고 저는 그리움으로 부모님들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아이들 잘 또 나름대로 케어를 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 또 제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또 저를 또 추억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어쨌든 어버이날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각각의 날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울돌목 주유소 토크쇼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선조임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선조임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임금이 명나라의 황제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군사 원조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해서 7년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유재란이 물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시고 난 다음에 일본의 수군들이 도망가면서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명나라 군사들 수군뿐만이 아니라 육군도 있었을 것이고 명나라 군사들은 과연 전쟁 끝났다가 바로 귀국을 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좀 더 주둔하다가 갔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언제까지 주둔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명나라 수군하고 육군 군사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현대전 같으면은 휴전을 하든 정전을 하든 휴전협정 가령 우리 6.25 사변 같은 거를 보면은 1950년 언제 발발했는데 선전포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나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이제 기습을 하는 것이 특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개시한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딱 날짜가 나오지요. 또 휴전협정, 정전협정, 항복선언 그 날이 딱 나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항복선언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에서 6.25 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됐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이제 사격 중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임진왜란은 그게 없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그런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간의 정전협정이나 휴전협정이 없이 일본은 히데요시가 죽었다. 본국으로 돌아가자. 자기네끼리 그냥 막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다가 물론 아시다시피 이순신의 함대에 걸려가지고 노량에서 크게 상처를 입고 도망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간 겁니다. 일본군이 언제 한반도에서 철수했느냐? 1598년 11월 말 그때 이제 결국은 다 돌아갔죠. 그런데 이것이 전쟁이 끝난 거냐? 아니면은 저자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또 재정비 강화해가지고 제3차 공격을 하기 위한 전당이었느냐?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할 만하네요. 예. 아니 이순신이 노량에서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싸웠느냐. 지금은 우리가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통해서 임진왜란은 언제 끝났다. 이순신은 언제 죽었다. 이러한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누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순신도 내가 내일 새벽에 죽을 것이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자들이 지금 놓아두면은 도저히 그냥 하늘의 공분을 봐서도 그렇거니와 놓아주면 가서 다시 또 무장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여기에서 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조선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야 지금 뭐 순천에서도 다 빠졌고 한산도에서도 다 빠졌고 부산에서도 다 빠졌고 외놈들은 전부 다 철수했다 라는 보고를 받았지만은 명나라 또한 저놈들이 다음 달에 쳐들어올지 다다음 달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또 쳐들어올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쳐들어올 것이다. 임진왜란 때 1차, 정유재란 때 2차,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올 것이다. 당연히.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주모자, 괴수가 죽었어. 그자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자들도 워낙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운 장래에는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온다 안 온다 그렇죠.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오는 한번 철수했다가도 그냥 배를 타고 대마도에서 착 오면은 금방 올 수 있지만은 명나라는 주로 육로로 오기 때문에 그 먼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요동 땅을 넘어가지고 압록강까지 오는 것만 해도 참 몇천리를 와야 됩니다. 압록강 건너서 또 평양으로 한양으로 또 더 남쪽으로 온다는 게 그 당시 육로 행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애로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조선은 도로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본래 산악 지형이긴 하지만은 전쟁이 났을 때에 도로가 너무 좋으면은 적군의 이동에 유리하다. 그래서 일부러 큰 길을 닦질 않습니다. 그게 100명, 200명 단위 중대 소대 단위라면 모르겠는데 몇만 명이 움직이기에는 조선은 도로 사정이 아주 안 좋거든요.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이제 가만히 되고 어쨌든 이제 돌아가기는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냐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럽죠.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래가지고 전투는 마지막 전투가 1598년 11월달 이미 다 끝났는데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철수하자 눈치 봐가면서 그 이순신과 싸우던 진린도 그 다음 해 여름이 오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부대들도 조금씩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 철수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1군 이여송이 전쟁 초기에 한 4, 5만 병력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동안에 계속 정강군이 2차, 3차 왔고 또 일부 돌아가고 막 이렇게 교대를 하다 보니까 총 인원이 몇십만 명 되죠. 어쨌든 1598년 말 그 무렵에 한 10여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까지 남겨둬야 일본군이 재침을 막을 수 있을 거냐.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조선 측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일단 뛰어오는 겁니다. 명나라 측에서는 적어도 5만 명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5만 명이 있으려고 그러면 5만 명의 군량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 측 보고 대라 그러면은 우리는 못 됩니다. 3만 명은 어떠냐? 3만 명은 좋은데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좀 보조적인 걸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줄댕기기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10,000명을 반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군량미 그건 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오래 한다거나 더 많은 군사가 체류하고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명나라에서도 이놈들아 너희 나라를 도우러 왔는데 밥도 안 주고 지켜달라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진짜 없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핍하고 자기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몇천 명을 남겨두고 간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고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감이 안 잡히고 조선은 조선대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분량미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8,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5,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3,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3,000명 가지고 뭐합니까? 그렇지만은 명나라라는 대국이 군사를 여기다 주둔시키고 있다 하는 그렇죠.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또 한 해가 또 갑니다. 왜군들이 출소한 게 1598년에 이미 출소했지 않습니까? 1599년까지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1600년, 3년째가 되는 거죠.
모든 걸 보아왔을 때 이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철수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2년 후 1600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덤으로 그냥 주둔하다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주둔하고 있을 동안의 비용, 네. 그러니까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뭐 3,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얘기된 거는 3,000명. 3,000명. 수군, 육군 다 포함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3,000명이라는 네,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육군은 본래 저 북쪽이 기마병들입니다. 근데 기마병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 조선당이 산악이 많아가지고 기마병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저 넓은 중국 평야지대에서 싸우는 군대인데 그걸 자꾸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아니 북방병 말고 남방병을 보내라. 중국 광동, 복건성 그쪽에 있는 남방병들은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잘 맞고 한국의 지형을 잘 알고 그 수군도 이제 남방수군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 뭐 우리 입맛대로 됩니까? 주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끝없이 밀고 당기는 얼마를 보낼 거냐 얼마를 군량미를 대할 거냐 너네가 몇 프로 부담하고 우리가 몇 프로 부담하고 뭐 하여튼 그런 협상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노량해전이 끝났을 무렵에 주둔했던 명나라 군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2년 동안에 차근차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조금씩 또 되돌아갔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가 주둔할 수 있는 비용까지 될 게 한 게 이제 3,000명인데 처음에 노량해전 마쳤을 때는 중국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동로군, 중로군, 서로군, 진리 수군까지 합쳐가지고 중국 군사가 한 10만 명 내외. 아, 대량요? 예. 그리고 조선 군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이순신이 전사할 고무렵에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차차차차 이제 2년 동안에 일본 눈치도 보면서 또 우리끼리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줄어들고 최종적으로는 한 3,000명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그것까지도 완전히 물러난 게 1600년 여름 1600년 정도. 그러니까 모든 교통, 통신 뭐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느리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시작과 끝이 매듭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서로의 적정을 모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배상인이 뭐니 이런 문제 일체 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식으로 일본에다가 임진왜란의 전쟁 배상금을 내라 정유재란의 배상금을 내라 그러면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안보에 큰 힘이 되는 지금 상황이듯이 그렇죠. 그때도 중국이 나름대로 일본이 재침할 수 없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중국의 그 신종 만력제가 정말 조선을 그때 제대로 성의껏 도와줬습니다. 그 바람에 자기네 재정 상태가 파탄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청나라하게 망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북경에 갔을 때에 그 만력제의 정능 그분이 왕릉에 가가지고 한번 절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선조 임금이 우리 동구릉에 가면은 목릉이 있지 않습니까? 만력제의 정능은 한 10배쯤 중국 사람들이 하여튼 덩치는 참 크긴 큽니다. 한 사람을 묻는데 무슨 능이 산만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사장님 같이 의리 있는 사람이 또 예를 갖추고 한 것에 대해서 만력제가 그래도 뿌듯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